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엽입니다. 지금부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만들겠습니다. 기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바꾸겠습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민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국민들께서 내 마음을 대변해줘서 속이 후련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국민들은 그 이후를 궁금해 하십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 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저와 우리 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그리고 각 가정으로 배달된 공보물을 통해 답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입니다. 제7공화국의 핵심 내용인 사회권 선진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권이라는 표현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복지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권의 대표적인 예는 주거권입니다. 누구나 집이 필요합니다. 잠을 자고 편하게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큰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에 주거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육과 교육은 아이들 그리고 돌보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현재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과 교육에 일정한 지원을 합니다.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사람답게 보육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권입니다.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권입니다.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일할 권리 보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할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노동이 존중받도록 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고히 보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은 물론 동일 가치, 동일 노동,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과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법률과 정책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제7공화국의 또 다른 방향은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즉, 국가 권력의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자치를 더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제6공화국 현행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87년 민주화운동의 핵심 고였던 호원철폐, 독재 타도의 정신이 반영됐습니다. 수십 년 이어져온 군부 독재 정권을 종식하고 직선제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지만 현행 대통령 직선제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의 국가 권력 구조가 37년 전과 대폭 달라진 우리 국가 공동체에 맞는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왕처럼 군림하려 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행태에서 그 폐해를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국가의 권력기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한번 선출되고 나면 권력을 위임한 유권자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년 뒤 다음 선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면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는 통로를 넓혀야 합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열려있긴 합니다. 국민이 제안하고 일정 숫자 이상이 동의를 하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를 안건으로 다뤄야 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은 전문가는 물론 자신의 대표자들 수준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과 법안이 민의의 정당이라는 국회에서 토론되고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통로가 더 넓혀져야 합니다. 국민들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 경우 국회 의결에 앞서 공론화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론의 주요 방향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권 선진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주거권과 보유권, 교육권이 보장된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혹은 아이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7공화국은 육아 친화 공화국입니다. 둘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있는 지방정부 수립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2국무회의 격인 지방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을 막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제7공화국은 지방분권공화국입니다. 셋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면서 이를 법률과 정책으로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을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에서 반드시 고려할 방향으로 설정하여 탄소 중립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제7공화국은 탄소 중립 공화국입니다. 넷째, 국가의 기초 체력인 과학기술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학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과 장려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투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제7공화국은 과학기술공화국입니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운동장을 넓게 쓰겠습니다. 남북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그리고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남북관계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항구적 평화공존 체제를 모색하겠습니다. 가치와 이념 외교가 아니라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제7공화국은 평화공존공화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이정표 삼아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은 개헌,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 등에서 보여준 위대한 국민의힘이 뒷받침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우선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 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국혁신당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초로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사회권 선진국, 국민이 더 행복한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잡으시고 소속사와 성함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성범인데요. 네네. 그 기자회견 잘 보고요. 네, 이제 사회권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기자회견 보면은 이제 공공주택을 뭐 해야 된다 이 정도를 제외하면은 좀 이게 그런 사회권을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건 좀 모호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무상도 보육이면 무상보육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된 정책 몇 가지만 예시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서 세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종의 기자회견문이고 일종의 큰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거라서 하나하나의 세세한 안을 얘기한 건 아닌데요. 제가 보면 일단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권의 내용으로. 물론 그 별도로 노동권이랑은 따로 말씀드렸는데 그랬을 때 보면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기자회견 또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이미 저의 경제특보인 홍종학 전 장관께서 과거 민주당 의원 시절에 제출을 하셨고 안까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다 제공한다는 안입니다. 근데 당시에 민주당 및 또 여러 당시 언론들의 비판 또 민주당 내부에서의 비판이 있어서 다 중단돼 버렸습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약간 보수적인 정치 세력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저는 예를 들자면 주거권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수준이 있는 나라에서 예컨대 싱가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경제력 규모로는 충분히 가능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다. 정확히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걸 주거권이라는 생각을 정부가 그리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게 국민들의 권리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반대로 국민들도 이게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월세건 전세건 또는 집을 사는 것이든 내가 개인이 책임져서 돈을 벌어서 해야 된다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많은 국민들이 원래부터 상속을 받아서 집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기의 소득의 뭐 3분의 1 심지어는 2분의 1을 자신의 전세 또는 향후에 집을 구입하기 위한 저금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언급했던 몇몇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년 수준의 50년 이상 뭐 계약 조건별로 10년, 20년, 50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집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자신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행복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고요. 그 보유권 문제는 당연히 주거권과 직결되는데 지금 언급했던 나라의 경우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전제가 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그 단지 안에 당연히 공공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이제 법적인 신혼부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 결혼을 했느냐 아니냐 다 따져봐야 될 것이고 또 동성간이냐 이성간이냐 문제를 따지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냥 신혼부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당연히 아기를 놓을 경우 걱정을 하지 않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싱가포르 말고도 예를 들어 칠레의 경우를 들자면 칠레가 제 바첼레트 정권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같은 경우 칠레가 긴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그분이 집권하자마자 전체 것을 수백 개로 기억이 나는데 숫자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육시설을 국가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칠레의 출산율이 확 올라옵니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정책은 있다. 그 외에도 뭐 교육권, 양육권 문제는 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주거권, 양육권, 주거, 양육, 교육 이런 문제가 사실 하나다라고 봅니다. 현 우리나라 시점에는 왜냐하면 이게 집이 없으니까 연애 결혼 어려워하고 연애 결혼 했다고 하더라도 애 놓기 힘들어하고 애 놓는 경우에 있어서도 나중에 키울 걱정이 되어가지고 또 조심하고 이게 다 인생의 삶의 주기에 있어서 고비마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선진국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를 사회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해왔다. 우리나라 예산에서 예컨대 양평고속도로를 휘게 하는데 돈 쓰지 말고 쓸데없는 SOC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충분히 지금 제가 말한 사회권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가 하나하나 세밀한 얘기는 추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위지혜 기자입니다. 올해 기자회견문에서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하셨는데 사회연대 임금제가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거기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이어서 바로 사회연대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많이 아실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무조건 다 정규직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뭐 정규직은 각종 혜택이 있죠. 연금이든 복지시설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정규직에게 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임금은 동일하게 줘라라는 것이 OECD의 대부분 나라입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즉 이 구별은 인정하면서도 임금은 같이 주는 것이 OECD 국가의 노동법의 원칙이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사회연대 임금제 같은 경우는 북유럽 또는 일부 서유럽, 북유럽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많이 가지 않고 있죠. 다들 뭐 그것도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 이 임금과 관련한 적절한 협상을 합니다. 큰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대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스스로 자제하고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그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의 혜택을 주는 이런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또 대기업 노조가 크게 타결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여러 사회복지국가, 선진복지국가에서 뭐 파업이 없어진 여러 가지 계기 중이기도 하고 또 노동에 있어서 이런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했던 사회적 실험이 이미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동호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죄송한데요. 오늘 기자회견에 집중된 걸 우선적으로 받은 뒤에 시간이 되면 그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인 집단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 번 답을 했고요. 눈높이에 맞지 않으나 그다음에 상황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해명문 보시면 되고 언론 보도에서 틀린 것이 많다라고 답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무리. 다음 일정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지방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조국 혁신당이 그리는 대한민국